안녕하세요.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. 제가 1년 전에 정액검사 편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 업데이트된 내용과 10분짜리 영상을 축약해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정액검사는 여성의 난관 조영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. 다만 남성 가입력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도 역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액검사 기준의 하한선을 6번 발표했습니다. 지금은 그래서 그 6번째 버전을 사용하는데요. 미국에서조차도 4번째나 5번째 버전을 아직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. 오늘은 정액검사 결과를 선명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. 말씀드릴 내용은 정상 정자 비율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 다른 수치들, 즉 숫자, 활동성 등도 다 지금 말씀드릴 통계학적 전규 분포 곡선을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란 겁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림을 보면 정규 분포 곡선은 하위 5%와 상위 5%를 뺀 90% 정도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의학에서는 빈혈도 좋지 않지만 피가 너무 진해도 혈전증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12부터 16까지 정상이라고 한다면 하위 5%가 바로 12이고 상위 95% 선이 바로 16이 되는 것입니다. 한마디로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정상이 아니니까 그 사이 어디쯤 있으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평균보다 높은 소위 높은 정상 수치면 더 좋겠습니다. 그런데 정액검사의 각 수치는 상위 95%의 기준이 없습니다. 물론 일각에서는 정자 수가 너무 많아 그 기준 위로 올라가면 임신이 오히려 안 된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일단 정자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정상 정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신에 유리합니다. 즉 빈혈처럼 너무 높으면 좋지 않은 상위 5%의 개념이 없고 하위 5%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검사 대상 중에 시도 후 1년 이내에 아빠가 된 남성의 정액검사상 정상정자 비율이 4%인 선이 바로 정상정자 비율 5%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상정자가 4%도 되지 않으면 아빠가 될 가능성이 5% 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. 일단 숫자나 운동성은 검사할 때 컨디션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모자보건법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일주일 후에 다시 재검을 하라고 합니다. 하지만 정상정자 비율은 한번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 값은 거의 정확해서 굳이 재검할 필요는 없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1. 볼륨, 2. 정자수, 3. 활동성, 4. 전진운동성, 5. 정상정자 비율 중 어느 한 가지만 문제되는 경우는 타 항목이 중상 이상으로 매우 좋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반대로 아까 말한 5가지 주요 기준 중 2-3가지가 재검을 해도 심하게 문제가 되면 남성 난임 진단도 가능합니다. 또한 한 가지라도 너무너무 심각하게 감소되어 있으면 역시 남성 난임으로 봐야 합니다. 그래서 판독이란 게 그 하한선을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무조건 문제가 있고 하한선보다 좋으면 정상,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.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다소 정액 소견이 떨어져도 왕성하게 부부관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아주 좋은데 소극적인 분들도 있습니다. 또한 정액검사는 엄밀히 말해서 정자를 본 것이지 정액 중 정자를 난자 만나는 데까지 가는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액의 물성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성분이 워낙 좋으면 같은 정액검사 소견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도 임신율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. 마치 그 전장에서 튼튼한 장갑차에 타고 있는지 아니면 맨 트럭에 올라타 진격하는지에 따라 그 군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탈모약이나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고 있다면 약을 중단하고 일정 시점은 지나서 검사를 해야 숫자가 줄어들어 이상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항생제 중 일부 타가메트로 알려진 제산제, 통풍치료제, 무좀약, 고혈압약 등도 정액검사 소견을 비정상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 그 사정장애나 호르몬 불균형, 정계 정맥류 등도 있는지 살펴보고 정자 운동성 장애를 일으키는 흡연은 절대 삼가시는 게 맞겠습니다. 정상정자 비율에 대해서는 비록 하한선 이하로 감소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항목이 워낙 좋고 부부의 나이가 비교적 젊으면 일단 조금 가입력이 감소되었다고만 생각하고 부부관계 시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. 오늘은 정액검사 판독 시 그 기준이 되는 하한선의 의미와 그를 토대로 한 정액검사 판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무정자증이 아닌 모든 남성은 임신의 가능성은 있지만 검사 결과와 본인의 상태, 난임기간, 아내의 질병 유무, 집안에서 기다리는 정도, 스트레스 등도 다 감안해서 임신 시도 방법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.
좋은 하루 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